안녕하세요. 오늘은 평가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22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인데요. 이 요지 문제의 기초 연습을 해보기 위함입니다. 이 요지를 푼다라는 것은 무엇에 관한 글이냐, 그 다음에 그게 어떻다는 거냐, 이 두 가지 문제의식을 결합하는 거죠. 결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하는 겁니다. 먼저 분석을 해야죠. 분석이라는 것은 나눈다, 쪼갠다죠. 그러니까 무엇에 관한 글이냐, 그게 어떻다는 거냐를 각각 분석한 다음에 그 분석한 내용을 다시 종합하는 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overlook 그러면 간과하다죠. notion 그러면 개념입니다. paradox 그러면 역설이고요. engagement 그러면 참여, 그 다음에 awareness 그러면 인식 이렇게 되겠죠. 자, 중요 개념인데 이 패러독스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패러독스란 역설인데 역설이란 두 개의 상반된 어떤 것이 결합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죠. 지는 것과 이기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고 상반되는 것인데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less하고 more는 반대죠. less는 더 적은 것이고 more는 더 많은 것인데 less is mor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이렇게 어떤 상반된 두 개념을 같이 결합시킨 것을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결과물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가 말이 논리적으로는 모순되지만 진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얻는 방법이다 할 때 우리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식을 해야 더 장수한다. 레스는 소식 적게 먹는 것이고 욕심을 적게 가지는 것이고 모어는 그 욕심을 적게 가진 결과로서 오히려 자기 것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분지족의 원리죠. 그러니까 이 상반된 것이 둘이 결합해 있어서 만나 있어서 마치 논리적 모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참된 진리를 구성하는 것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합니다. 혹은 그냥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도 그냥 모순이라고 그러면 돼요. 이 예문에서는 원래 컴퓨터는 왜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인데 문제는 그 컴퓨터를 유지 관리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하다는 건 일종의 뭐예요? 상반되는 두 이야기. 즉 인간의 시간을 절약해줘라 그랬는데 오히려 인간의 시간이 그 존재를 위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되는 두 가지가 결합했으니 이게 일종의 역설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자, 이 패러독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in whole or in part 그러면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conflict 부분적인 혼란을 겪는 갈등을 겪는 current 현재의 location 위치 armed with 그럼 뭐뭐로 무장한입니다. 자, bystander는 방관자 옆에 서서 구경하는 사람, stakeholder는 이해관계자. 이 stake가 이 중요한 이해관계 혹은 중요한 이해관계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vulnerable 상처를 입기 쉬운. 자, 한번 텍스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종종 간과되는 일이지만 분사구문입니다. 종종 간과되는 일이지만 자, 이 문장이 지금 도치인데요. 문장 전체의 주어는 consumer이고요. 동사가 주어보다 먼저 나왔으니 도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주어가 이렇게 길어져서 주어를 뒤로 빼다가 생긴 일이고요. 요 형태를 보시면 여러분 어순이 so 형어명과 같은 어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so라는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고 관사가 온 다음에 명사가 오는 이런 so 형어명의 어순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요 so와 같은 룰을 따릅니다. 뭐가? 요 as가요. 그래서 as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important라는 형용사가 나왔고 관사가 나왔으면 stakeholder라는 명사가 나왔죠. 요 둘은 일종의 이렇게 이제 도치가 되어 있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고요. 원래 전체 주어는 consumer고요. 그 다음에 이 stakeholder가 동사 다음에 나오는 보어라는 거죠. 보어. 그러니까 소비자는 중요한 이해관계자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인데 다시 한번 뒤에서부터 소비자는 이다 이해관계자. 그것도 as 아주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이런 말입니다. 도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종종 간과되는 일이지만 소비자는 아주 중요한, 똑같이 중요한, just as, 똑같이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자,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 나왔고요.
자, 주격관계대명사 후부터 여기까지. 자, 핵심 개념이 나왔죠.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라는 개념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이런 말이죠. 소비자의 참여 수준이 모든 방식으로 디지털 체험과 어떤 공동체의 영역 속의 모든 방식에 있어서 아주 단순히 절대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 뭐예요? what and how로 나눠보세요. 소비자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게 what이고요. 소비자의 참여가 how,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they show, 그들은 보여준다. 이게 느려질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뭐가? 이때 they는 소비자의 참여 수준을 가리키는 거죠. 요 they는 여기까지가 주어니까 소비자의 참여 수준이 느려질 것 같지 않다. 어떠한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 나돈니 버돌소 뭐뭐일 뿐만 아니라 뭐뭐도. 그러면 요 대신 동격의 대시예요. 동격의 대시 병렬되어서 앞에 있는 awareness를 수식하는 겁니다. 동격의 대는 라는이라고 번역해요. 자, 그러면 소비자들의 개인 데이터가 소비자들의 개인적인 데이터, 바로 그게 뭐예요? 프라이버시죠. 프라이버시. 자, 소비자들의 개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데이터가 뭘 촉진한다? 뭘 돕는다? 풍요로운 경험을 풍요롭게 해준다. 이 회사들이 제공하는 요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생략 가능하죠. 자, 그럼 내가 네이버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카카오에 내 개인정보를 제공해주면 카카오와 구글과 네이버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경험이 풍부해진다는 것을 안다. 즉 나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주면 그것이 나를 돕는다는 것도 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패러독스예요. 아까 자, 풍요롭게 해준다. 또한 뭐예요? 이러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일종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자, 앞부분은 뭐였어요? 이익이죠. 나에게 풍요로운 경험을 주니까 이익인데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어떤 대가가 따라요? 당신이 이런 경험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자,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죠. which가 누구의 목적어가 되는 pay의 목적어가 되는 which 혹은 that이 생략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패러독스가 이거였군요. 자, 아까 이게 뭔지 약간 궁금했어요. 그렇죠? 프라이버시 패러독스가 뭔지 궁금했는데 이거네요. 즉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할수록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어떠한 프라이버시 침범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더 풍요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일종의 패러독스, 역설인 것입니다. 독해할 때 여러분 요 without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더 나은 이해가 없다면 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렇죠. 더 나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without better understanding 이라는 말은 더 나은 이해가 없다면 이라는 말은 더 나은 이해를 해야만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한 의미죠. 자, 계속 해볼까요? 무엇이고 언제고 왜. 즉 데이터 컬렉션도 뭘로 보면 돼요? 데이터 컬렉션 and use도 일종의 나의 개인적인 퍼스널 데이터의 this 데이터의 변형이죠. 즉 나의 프라이버시 데이터입니다. 모두 맞습니까? 나의 프라이버시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사용이 언제 이루어지고 왜 이루어지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없으면 소비자는 종종 자기가 취약하다고 느끼고 혼란을 느끼게 된다. 이래도 되는 건지 헷갈린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나은 이해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 제공의 속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자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답정너로 해설을 하면 나는 이 레스토랑 주변에 맛집을 찾아주는 앱이 너무 좋아. 내 휴대폰에서. 하지만 내 데이터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이때 데이터는 뭐예요? 나의 프라이버시죠. 나의 프라이버시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만약 내가 OK라고 누른다면 자 언제 질문 받았을 때 자 when I am이 생략된 거예요.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략된 겁니다. 접, 주, 비, 분 형태의 생략입니다. 접속사 다음에 주어와 비동사가 자주 생략되고요. 그 다음 분사만 남는 형태입니다. 접주비분의 생략입니다. 질문을 받는다면 자 뭐라고? if는 여기서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그 가정법 혹은 조건절을 이끄는 if가 아니라 whether와 같은 의문사절을 이끄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뭐뭐인지 아닌지. 자, 요 앱이 카카오의 요 앱이 네이버 앱이 나의 데이터, 지금 현재 위치 정보를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을 때 내가 그것을 오케이라고 대답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자, 여기서 나의 현재 위치 정보도 뭐예요? 그렇죠. 프라이버시 정보입니다. 자, 지금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이 어떻게 변신하고 있는지 보세요. this data. 자, privacy가 personal data로 변했고, this data로 변했고, data collection and use로 변했고, 구체적으로는 요 my data 혹은 current location이죠. 다 모두 핵심 개념은 반복 변신한다. 핵계 반변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armed with는 무장한 채로 분사구문입니다. 자, 주격 관계 대명사. provide them, 소비자들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앱들로 무장하였을 때, 무장한 요 소비자들은 이제 수동적인 방관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바뀌게 된다. 이동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충분한 이해를 해야만 내가 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을 때 이제 뭐가 됩니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주체적 소비자가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답정로로 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소비자는 디지털 시대 뭐 이런 얘기도 뭐 나오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정보라는 핵심 키워드가 빠졌어요. 그렇죠? 개인정보가 제일 중요해요. 개인정보. 지금 보시면 개인정보라는 얘기 없죠. 개인정보라는 얘기 없죠. 물론 상응하는 대가라는 말에서 그 약간 뉘앙스가 있지만 이게 뭔지 구체적인 바로 이 프라이버시 제공이라는 얘기가 불분명해요. 자, 그럼 이거는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얘기는 맞죠. 그런데 이게 타인과의 정보 공유라는 말이 불분명하잖아요. 즉 이것은 기업에서 만든 앱을 사용할 때, 카카오가 만든, 네이버가 만든 앱을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이 개인정보의 공유지, 공유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 틀렸어요. 그래서 다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들을 제가 여기 해시태그를 달아서 다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지금 당장은 업로드 되어 있지 않지만 업로드 될 이 카드 분사구문이라든지 대세 종류라든지 동격의 덱과 관련된 카드도 곧 제가 삽입해 놓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한 구문 독해 자료는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